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항식의 정리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개념이 좀 필요해요. 우리 개념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개는 항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고요. 단항식,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들은 결국에는 항에 대한 어떤 개념을 구분하는 거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2 곱하기 x를 우리는 2x라고 쓰기로 배웠잖아요. 곱하기를 생략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항일 때 단항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더하기 4x에 빼기 3 합시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항이 뭔지 보셔야 돼요. 항은 앞에서 있는 건 이렇게 더하기로 구분된 것이 하나의 항이에요. 이렇게 구분된 하나하나가 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항이 지금 총 몇 개가 있냐면 여기서는 x제곱 4x 빼기 3 해서 3개의 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에 따라서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차수랑 계수랑 상수항인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자, 이쪽에 있는 이 x제곱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차수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x제곱은 뭐냐면은 x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예요. 뒤쪽에 있는 4x라는 건 4 곱하기 x라는 거를 줄여서 쓴 거를 4x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차수란 건 문자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문자를 어떤 문자를 보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문자의 개수가 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x가 2개 있으니까 2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x가 1개 있으니까 1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맨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문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0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x제곱은 뭐냐면은 1 곱하기 x제곱을 생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앞에 있는 숫자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4 곱하기 x를 줄여서 4x라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을 분석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차수와 계수와 상수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설명했냐 하면은 다항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항상 정리할 때는 준거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차수라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가 있었냐면 1차도 있었고요. 2차도 있었고요. 3차도 있었고요. 점차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겠죠. 동시에 0차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 이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3x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이디어를 삼으셔야 할 건 뭐냐면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할 건데 뭐로 기준으로 정리를 하냐? 그거는 차수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수를 받고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차수를 먼저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5x니까 1차고요. 여기는 2차고요. 문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0차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표현을 바꿔보시면 일단 첫 번째 오름차순으로 나타내 볼까요?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차수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하게 낮은 것부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3x 제곱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속돼 있을 때 이렇게 갈호를 써주시는 게 수학적인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림차순 한번 해볼까요? 내림차순은 차수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것부터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x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5x에 괄호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쪽에 있는 얘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2xy의 제곱에 더하기 3x의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빼기 x제곱에 y 더하기 세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복잡하게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 x, y가 섞여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x에 대하여 정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는 x 차수를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x에 대해서는 1차고요. 여기서는 4차, 0차, 2차, 다시 0차로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림차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학에선 사실 내림차순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해 보시면은 3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y네요.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에 1차죠. 1차일 때는 2x y 제곱 그 다음에 남은 거 순서대로 써볼까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하여 하시게 되면은 이때는 차수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맨 앞에 있는 항이 2차고요. 반대로 이번 이게 0차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0차고요. 대신 여기는 1차고 마지막 끝은 3차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시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내림차순을 하시게 되면 제일 높은 게 맨 끝에 있는 거네요. 따라서 y 세제곱에 그 다음에 2x의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에 y 되겠죠? 그 다음 차수가 1차니까 그 다음에 다 0차밖에 안 남았으니까 쌤 그냥 이거를 순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에 대한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으로서 차수를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